2년 전 민수 씨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나타났다는 그녀는 그야말로 시원하게 식료품을 샀다고 합니다. 이거요, 7,800만 원. 여태까지 구매하신 금액이 2년 동안 7,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.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20 정도 결제를 해주셨고. 통 큰 손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? 매달 되는 게 매달 금액이. 한 번도 결제를 미룬 적 없었던 그녀가 나중에 주겠다며 물건부터 가져가더니 급기야 700만 원 가까이 외상을 했다는 겁니다. 뿐만 아닙니다. 그 사이 친분이 쌓인 민수 씨에게 또 다른 제안까지 했다는 손님. 영통 처리를 해야 되니까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었죠. 오랜 기간 베풀어준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신용카드 3장을 빌려준 민수 씨. 당했다고 느낀 건 1억 원의 돈이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. 이상하다라고 계속 느끼긴 했어요. 이상하다. 그러고 나서 12월 24일 방송 나온 거 보고 알았죠.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구나. 보통이 아닌 그 손님은 바로 계획적으로 동의를 뽑으신 거예요? 왜 동의도 없이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? 지난해 겨울 우리가 만났던 강남 대저택 사모님 이 씨였습니다. 297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50억 원이 넘는 강남 서초동의 노른자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씨. 그런데 지난달 이 씨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. 와이 맞죠? 대저택 사모님 이야기 있잖아요. 이사하놓고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. 이분이 또 이사를 가셨어요. 그럼 이사를 가면 또 그분들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. 한번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아예 커튼도 아예 맞추고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데 거기서 그 이사 간 당일날도 제가 근처 내려가는 날이었어요. 30분 뒤에 이사를 갔다 왔더라고요. 방송 이후 저택에서 숨어 지냈던 이 씨가 올해 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.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? 저희가 집에 막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그 집에 일도 도와주고 반찬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지금 집 담보대출로 4억 정도를 얼마 전에 해준 걸로 들었어요. 이 씨의 행방을 쫓고 있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그 시 사건으로 연락받았던 그때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그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엄청 커졌죠.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용기 내 연락을 하게 됐다는 여자는 이 씨의 최측근이었던 김 집사입니다. 그래서 점점 조금 의심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하면서 뭐 제가 영수 차렸던 거 다 다운받아 오고 사진 같은 거 다 찍어 오고. 이 씨의 심부름을 도맡았다는 그녀가 보여준 건 이 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였습니다. 이게 다 영수증이에요? 네. 이게 전부 그럼 피해 금액이잖아요. 그렇죠.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? 어마어마하죠.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라고 생각이 돼요. 수십억이죠. 방문 판매를 하던 김 집사가 사모님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지난해 봄. 제가 사업 돌아가는 거며 이자 나가는 거며 애들 교육비며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하는 사업을 이제 뭐 좀 힘들고 하니까 그만두고 단기간만 그럼 이제 자기 딸 뭐 픽업을 원하더라고요. 분명 운전기사로 일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업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나중에 한참 내가 이제 믿을만 해졌는가 보죠.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문자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인출기로 가라는 거예요. 거기서 얼마를 빼서 자기한테 입금을 시켜달래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단기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인 거였던 거예요. 이게 본인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? 거기 제 카드도 있고 다른 사람 카드도 있어요. 이 씨가 갖고 있는 수십 장의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돈을 인출하는 것도 김 집사의 업무였다는 겁니다. 또 일하다 갑자기 야! 빨리 가서 들어와. 가면은 이런 종이에다가 카드를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금액을 써줘요. 번번이 이 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지만 한 번도 사모님을 의심한 적은 없다는 김 집사.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항상 자기를 믿게끔 만들어요. 본인은 이 근방에 있는 수학교육대 사대를 나왔대요.
그래서 교사 생활도 했었고 국방부에 관련된 군수 납품을 하는 건빵 같은 거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명문대를 졸업한 뒤 교직 생활을 하다 젊은 사업가가 됐다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. 뿐만 아닙니다. 그때 건빵 장사를 했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던 그 돈을 빼올 때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금고에 돈을 빼갖고 오면 10억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. 금고에 돈이 얼마나 있다고 하던가요?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타차 같은 거가 3대도 부족하다고 맨 처음에 말을 했었어요. 무엇보다 사모님을 굳게 믿은 이유는 바로 그녀의 남편 때문이라는 김 집사. 예전에 청와대에 있었고 근방에 있는 경찰서에 관리직으로 있다고 했었어요. 이 씨의 남편이 현직 경찰이라는 겁니다. 내 얘기 안 했어? 전국 1등이라고? 건 처리 능력 전국 1등이라니까? 그녀의 주장이 사실일까? 우린 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. 님께서 현재 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. 이 시기는 한데요. 지금 계신 걸로 돼 있네요. 놀랍게도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그는 왜 아내의 사기 행각을 지켜보고만 있는 걸까? 우린 남자를 어렵게 설득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억울하고 미치겠어요.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아니, 돈을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있겠구나 싶었죠. 저도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. 아니, 2021년 11월 1,400만 원 대출 발생했고요. 총 얼마예요, 그럼? 지금 최근까지가 1억이고 지금 또 왔네요, 문자가. 250만 원 보내준. 자신도 피해자라고 합니다. 결혼 생활 중 외도로 이 씨를 만나 아이가 생겨 양육비를 주고 있을 뿐 법적인 부부도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는 게 윤 씨의 주장입니다. 몇 번이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아이를 볼모로 삼아 돈을 요구했다는 이 씨. 조금만 기분이 틀어지면 아이를 다시는 볼 생각 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림장을 놔요. 제가 공직에 있으니까 제가 아이를 버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파렴치범으로 언론이나 감사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해야 되는 통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.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윤 씨를 사모님 이 씨의 남편으로 알고 있을까? 제 헌신말을 거기 갖다 놨어요. 갖다 놓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용으로 있는 거지 집에 남편이 있다. 이 씨가 뼛속까지 거짓말쟁이라는 윤 씨. 그녀의 인생에서 진짜는 무엇일까? 그 답을 알기 위해선 행방을 감춘 이 씨를 찾아야 합니다. 우리 집을 어두워 이제 오신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사업을 하는데 여기 뭐 2달 뒤에 그 집이 빠지니까 그냥 보증금 없이 월 800 2달 내기로 하고. 대저택을 떠난 이 씨가 현재 거주하는 걸로 추정되는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.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낯익은 모습의 여성, 이 씨입니다. SNS 궁금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 금고에 돈이 있다고 속여서 자꾸 대출받게 해갖고 그 돈을 받아내셨다면서요. 최근까지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고 계시다면서요. 불이 나게 도망가는 이 씨. 이대로 놓치는 걸까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보던 그때. 저 차 아니야? 네, 저 차예요. 길에 주차돼 있는 이 씨의 차를 발견했습니다. 한마디 해주세요. 왜 사람들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? 이번에도 여전히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 씨.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녀의 범행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? 중요도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수사 주체가 이제 일선서에서 지금 지방청으로 이관돼 있어요.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. 진행 중. 위험해요.
네, 위험해요. 무조건 다 10명 중에 한 8, 9명은 당한다고 봐야죠. 그래서 우리끼리 말로 대한민국의 절반은 계사람 피해자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사람한테 100원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뭐라도 할 여자거든요. 누군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가짜 인생을 누리고 있는 이 씨. 이제 그녀를 강남 사모님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.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씨의 또 다른 이름은 사기꾼입니다.